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재민게임에 비방성 닉네임들이 대거 순위권에 들어오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고소거리가 되는지 좀 따져보고요. 그런가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은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큰 화제가 된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재민게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민게임은 이재명 후보 캐릭터를 이동시켜 장애물을 넘거나 폭파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 참여해 고득점을 얻은 순서에 따라 순위를 노출시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5일 재민 서비스가 시작되자 게임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이재명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아이디가 점령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화제가 된 것인데요. 당시 순위를 보면 1위가 사라진 초밥 10인분, 2위는 나다 작은 엄마, 3위는 아주 작은 엄마다, 이 밖에도 법카 쓰고 싶다, 해경궁 스시야 등이 있었습니다. 직감하셨겠지만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논란을 네티즌들이 짧은 언어로 풍자하면서 자신의 아이디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네티즌들을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본부는 어제 지난 15일 자정 재민 오픈 직후 발생했던 사이트상 게임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성명 불상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민 온라인 게임이 게임 순위표상 1위부터 10위까지 닉네임과 득점이 랭크되는 사정을 이용해 재민 정보통신망에 침입,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의 게임 득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순위표상 이재명 후보 비방 닉네임을 노출시켰다며 법률 검토 결과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 무단 변경,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좀 따져봐야겠지만 재민게임에 참여했던 네티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게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고발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에서 닉네임 가지고 1등한 건데 왜 고소를 하느냐? 애초에 취약점을 보완해서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대충 만들었다 역효과가 나온 것 아니냐? 그걸 가지고 왜 고소하느냐? 민주당은 시민들 상대로 고소하는 게 습관이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야당도 고소당한 네티즌들을 옹호하면서 민주당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1등 이름이 사라진 초밥 10인분이라고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고소라니요 라며 원래 국민들이 갖고 놀고 즐기라고 만든 돈 들여서 만든 콘텐츠일 텐데 그걸 즐기면 고소해버리는 이 황당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제밖에 국민의힘은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에게 법적 지원도 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재민게임으로 민주당에 고소당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라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여나 민주당 측으로부터 고소당하신 분들 계시면 국민의힘 쪽에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논란거리가 오늘 새롭게 번졌습니다. 내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을 시작했고 여러분들 댁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선거 때 많이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거 공보물에는 법이 규정한 후보의 인적 사항과 재산 상황, 세금 체납 실적 및 전과 기록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이 적혀져 있는데 이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당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과 기록과 그에 따른 소명서가 담긴 부분입니다. 소명서 첫 줄을 보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줄엔 법원 판결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 후보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송국 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의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봐서 알려줬을 뿐이다. 그런데 법원이 검사 사칭으로 판결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이 법원이 판결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 즉 이재명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범의 질문에 대답하고 알려준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했다라는 뜻인데요. 이 같은 사실관계는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한 번도 뒤집히지 않고 유지가 됐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유죄 판결과 함께 150만 원 벌금형도 확정 선고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언론이 이재명 후보 측에 공보물의 수명 내용이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과 다르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소명서는 허위가 아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해명 또한 사실과 달랐습니다. 자, 일단 이 후보 측의 해명 내용을 보면요.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 및 TV 토론 등을 통해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공보물 소명서의 표현은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에도 사용했고 그때 이미 한 차례 법원으로부터 문제없음 판결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해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이재명 측의 해명을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 후보 측 해명에 등장하는 재판과 무죄 판결이란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로부터 무려 14년 뒤에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선거 공보물의 소명 표현은 법원의 판단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측 해명에 등장하는 재판과 무죄 판결이란 무엇이었냐?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는 TV토론회에서 김영한 바른미래당 후보자로부터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발언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요. 해명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TV토론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이유만으로 기소됐고 선거 공보물의 소명 표현은 법원의 판단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재판에서 이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취지는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TV토론 중 누명을 썼다고 말한 데 대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일 뿐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보물의 소명 표현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보물이 뿌려진 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장은 선거 공보물의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는 이 내용을 민주당과 확인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다.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돕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책임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선관위는 우리는 후보들이 제출한 공보물이 지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한 후 발송할 뿐 공보물 내용에 관한 책임은 후보 측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누군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선거법과 관련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